바라보고 있는 수준에 맞추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불만이 아주 극도에 달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좀 활기 있는 정당이 못 되고 있다. 민주당이 과연 집권하려고 하는 정당이 맞느냐? 선거 때만 되면 대표다, 실세다, 뭐하다 하는 사람은 눈도장 찍으려고. 그건 주석이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 국민은 안중에 없어요. 여야 정치권의 다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극단, 팬덤, 선동 정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식의 정치가 의회 정치 실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명의 여야 정치 원로 모임인 사물회가 출범했고 한국정치복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부산 출신 전 국회의장 두 분 가운데 김영호 전 의장과 최근 정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속독 오늘은 김영호 전 국회의장 나오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사물회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물회를 발족을 했는데요. 이유나 목적 좀 얘기해 주시죠. 처음에는 사물회 이전에 국가 원로 11인 회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였습니다. 네. 모인 날이 공교롭게 우리 7월 17일 제헌절 날이 세 번째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물회다 이렇게 하고 또 사물회 하면은 3일 정신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정치인이니까 이 대화를 좀 정치인 간의 대화를 복원을 하자. 국회가 좀 열심히 좀 일을 하고 그리고 국회가 정치의 본질이다. 이런 걸 좀 강조하려고 모인 거죠. 안 그래도 제가 인터뷰하신 것들 보니까 키워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한국 정치 복원이고 또 하나는 극단 정치 지향이 있었는데 언뜻 좀 오해를 할 뻔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한국 정치가 꽤 괜찮은 때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걸 생각하면서 복원을 하자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우리 정치가 이게 옳지가 않으니까 우리 한국의 정치 자체를 정말 정치답게 복원하자는 건지 후자를 말씀하시죠.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제가 18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했는데 그때 대한민국 국회 최악의 국회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18대 거는 19대 때는 19대도 더 최악이다. 20대는 더 최악이다. 지금 21대고 21대는 진짜 최악이다. 그러니까 갈수록 국민들의 어떤 그런 기대치라 그럴까요?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수준에 맞추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불만이 아주 극도에 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치 자체가 복원이 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정치가 중심인데 이래가 되겠느냐 이런 차원이죠. 정치 복원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지금 현재 보여주는 극단 정치를 지향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극단 정치가 이렇게 되는 것은 또 편덤 정치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 본 적이 일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어떤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내 편 아니면은 전부 네 편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 편 아니면은 전부 적이다. 애니미야. 폴리티컬 애니미 이전에 인간적인 애니미, 감정적인 애니미, 정서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정말 한국 정치의 비극이고 한국 정치를 아주 저질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 정치권에서 서로 간에 진지하게 지적하고 검토하고 논의하고 검증을 하고 하는 대신에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의 위화감 조성하고 갈아치게 해놓고 어떤 정치인이 책임졌습니까? 정치인들이 한 번도 책임을 진 적이 없어요. 선동만 해놓고. 그래서 이런 거는요 정말 냉정하게 접근을 하고 또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그 국민들하고 함께 고민을 하고 해야지 왜 선동을 합니까? 이게 극단의 정치, 팬덤 현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를 저질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반성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 3월에를 발족을 하면서 이제 그때 나온 얘기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양당 대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표를 만나게 해야겠다. 이렇게 그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진행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제1당, 제2당의 대표 간에도 만남을 꺼려하는 이런 국회가 오늘의 정치의 현장이다. 그냥 밀어붙이기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뭐 현실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안타깝죠. 또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제1당의 대표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얘기는 그건 뭐 말이 안 맞는 거죠. 네. 아니 대통령이 왜 못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만나기 이전에 각 당 대표끼리도 그게 안 되는데 제가 뭐 정치를 비교적 오래 해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치 현장에 있을 적에도 그때는 그렇게 말을 했죠. 여야 영수회담이다.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와 대통령 간의 만남을 영수회담이라고 했는데 뭐 거창한 이름이 있지만 여야 영수회담을 해가지고 결과가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 준비 안 된 더더구나 지금 대표들 간에도 만남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원활한 협의가 지금 되지도 않고 있는데 대통령 만나라. 이건 아주 이것도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한 번 더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네, 네. 예. 그 국민의 시각에서는 이제 거대 두 양당이 각자가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의 문제점을 든다고 하면은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좀 활기 있는 정당이 못 되고 있다. 네.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그 활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후쿠시마 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뭐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관심과 궁금증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대해서 여당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치하면서 항상 지론이 뭐냐? 답은 현장에 있다. 네. 지금 수산물 시장 가야 됩니다. 수산물 시장에 쭉 실태 조사하고 수산물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전국 시장의 형태 또는 우리 바닷가의 어떤 그 상황이라든지 또 이런 그 원자력 관계 전문가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도 하고 전문가와 대담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IAEA의 자료를 또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당내 어떤 그런 그 팀도 짜여져야 되고 다양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매우 활발하게 국민의힘은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의 뭐 문제 하나만 딱 지적을 하라면은 뭐냐? 민주당이 과연 집권하려고 하는 정당이 맞느냐? 민주당이 수권 정당인가? 하는 이런 데들. 정당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다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집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지금 그걸 포기한 정당 같아요. 오직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고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 눈치나 살피는 그런 정당이라면 우리 국민들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 이럴 때 각성을 해야 돼. 국민들이 지금 여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야가 뭔가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제1야당과 검찰의 여의도를 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올가매는 그런 관념에 젖어 있는 한은 정치 발전은 요원한 겁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은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는 그런 잘못된 전략적 선택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둔해버려요. 덩치가 너무 커버렸어요. 그래서 3당, 4당이 나와야 된다. 국회의원은 그 지역을 대변할 뿐 아니라 국정을 잘 보는 그런 사람을 우리 국민들이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의석수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오랜 긴 시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300석에 대한 얘기인데요. 줄여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정치를 잘한다면은,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만족한다면은, 300석 이게 문제가 됐겠습니까? 네, 네. 왜 나왔겠습니까? 이건 지금 300명 국회의원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 네, 네. 하는 이런 입장이 밑에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300명 많다 줄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다양하지 않은 네. 이런 21대 국회, 지금 현재의 국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네. 그 300명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하자면은, 네, 네. 우리 조 교수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의원들이 받는 거 우리 세비라고 그러잖아요. 세비야 또 예산 들어가는 거, 의원실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에 보자면, 그 우리가 엄청 많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일 제대로 못하니까 많다고 막 네, 네. 그렇게 네, 네. 비판을 하는데, 일을 잘하면은 그런 건 네, 문제 안 될 텐데, 그래서 문제는 오직 국민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 어떤 불신이 강하니까 네. 의원 숫자가 적다 많다 하는데요. 그러면 대체 그럽니다. 의원 국회의원 말이야 50명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 50명으로 만약에 줄였을 경우에, 지금의 6분의 1로 네. 줄였을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특권이니 고압적이니 무슨 비리가 많다 하는데, 그 50명한테 그 특권이 몰아지는데, 네. 6배로 더 많아질 텐데, 그 우리 국민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제도만 바꾸면 뭐 하느냐 이겁니다. 예? 국회를 운영하는 그 운영을 방식을 바꾸고 국회의원들의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은 어떤 제도, 어떤 법을 가지고 온들 만사 네. 휴이다, 만사 네. 도루묵이다 하는 이런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석을 정하는 거는 이 인구를 중심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수도권의 의석수는 늘어나고 지역의 의석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중심의 의석을 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역도 배려하는 의석에 대한 제도 변경이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치가 않습니다. 아마 깊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비율이 3대 1을 넘어가면은 위헌이다 네. 해서 더 이상 편차를 못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역 소멸, 특히 지방의 소멸이 계속되다 보니까 2개, 3개, 4개 시군을 합쳐서 한 명을 뽑는 경우도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가장 급한 건 지금 저출산 문제, 지방 소멸 문제. 이거 여야가 이런 식으로 사소한 거 가지고 대처할 게 아니고 이거 중장기 계획 세워야 되는데 네. 이게 등한시하다 보니까 예산만 들여다보고 내가 몰라라 하니까 지금 전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나라다 이거야. 소멸되는 지역 자체를 건너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도 바꾸어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운영의 행태를 바꾸고 의식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요, 왜 나라 국자가 들어갑니까? 지역에서 선출되었지만은 지역의 일만 보라는 뜻이 아니고 국정에 임하라 하는 뜻이거든요. 네. 그 지역을 대표자로 나온 겁니다. 대의민주주의 원칙이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역할을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상당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부산의 현 국회의원 의석수가 18개가 있고요. 현재는 지금 15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예. 그런데 내년 22대 총선은 어떻게 대략 보고 있으십니까? 선거는 그 한 달 사이에 네. 또 심하게 말하면 일주일 사이에도 당락이 네. 뒤바뀔 정도로 변수가 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선거를 한 7, 8개월 남겨둔 이 시점에서 보자면은 전반적인 여론은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4년 전에도 네, 그랬고 늘 8년 전에도 네.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 불신이 이렇게 심한 적이 없었단 네. 말이야. 양극화가 심해지고. 모든 지역의 국회의원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부산이라는 곳은 어떠냐?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가장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자유의 기상이 흐르는 그런 도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제대로 된 후보만 내세우면은 그 신선한 바람이 불지 않겠는가. 근데 후보들을 현역 의원들보다도 그렇게 쌈박한 후보를 내지를 못한다면은 네. 또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 무슨 선거 때 그 전략이라든지 국민에게 다가가는 어떤 그런 그 어필하는 어떤 네. 그 홍보 수단 이런 것도 그걸 해야 되지만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도 말하지만은 국회의원은 그 지역을 대변할 뿐 아니라 국정을 잘 보는 그런 사람을 우리 국민들이 뽑아야 되는 겁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한 7개월 남짓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를 몇 가지 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 뭘 이야기하십니까? 이재명 변수가 있고 네, 북한 변수가 있고 네, 경제 변수가 있고 직전에 어떤 돌발 변수 예상치도 못한 네, 뭐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지금 북한에서 핵 미사일 계속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한이 또 지금 뭐 신냉전 시대니 운운하는 식으로 중국과 러시아하고 밀착되는 상태에서 북한 변수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오히려 또 북한에서 또 한국 이 총선에 개입하는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그게 또 어떻게 미칠 것인가. 네. 이런 등등도 이제는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변수고, 뭐 경제 변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일반 국민들이 옛날에 비하면은 생활 정치라고 하는 경제, 민생 이런 걸 네. 많이 얘기는 하십니다, 국민들이. 네. 하시면서 막상 그 총선이라든지 선거가 오면은 생활 정치라고 하는 이 변수가 이번 총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건가? 아니면 왜 생활 정치가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막상 선거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가? 이런 좀 의문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의 그런 네. 문제죠. 네, 네. 생활 정치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선거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요. 네. 예. 감정과 선동 이런 선전에 취약하다 그럴까요? 우리 국민처럼 동정심이 많다 보니까 네, 네. 여기에 쉽게 흡설려 들어가기 때문에 후보자를 냉철하고 냉정하게 이렇게 보는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유럽 같은 나라에 몇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1948년 모든 국민 다 죽었기 때문에 투표권 한 표에 대한 그 귀중함을, 소중함을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고 이걸 또 국민 교육으로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후보자에 대해서 비선거권을 가진 그 후보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정치를 위해서 헌신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 거지에서 또는 철학과 소신과 신념이 어떻게 나오냐 이걸 좀 우리 국민들이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 주장이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왜 합니까? 의정활동 잘하라고 국회에서 국정활동 잘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회의원이 국정을 잘했느냐, 의정활동을 잘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한 데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국회의원을 연속 5번을 했는데 모든 시민단체 이런 데서 상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저만 받았습니까? 모든 국회의원 다 받았어요. 그거 객관적인 기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의정활동이 무엇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국회에서 하나 만들어라. 이 의정활동 잘하는 사람을 국회에서 다시 국회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침서 하나 못 만들고 있으니까 나는 아까 제도만 바꾸면 뭐합니까? 의식과 행태, 운영 이런 거 바꿔야 된다 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무엇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인가? 국민의힘 있습니까? 민주당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대표다, 실세다, 뭐하다 하는 사람 눈도장 찍으려고. 그게 주석이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 국민은 안중에 없어요. 선거 때 되면은 이게 소리 지르고 말이야 눈물 흘리고 이상한 퍼포먼스 하고
그렇지 이런 걸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거대 양당이 늘 싸우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은 좀 다리 역할을 해줄 3당이 없다 보니까 문제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을 얘기하고 또 다른 분도 신당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양당제가 장점도 있지만은 폐해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당 대표 중심으로 움직여 버리면 굉장히 경직돼 버리거든요. 제가 쓴 표현에 의하면 공룡 정당입니다. 이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둔해버려요. 덩치가 너무 커버렸어요. 그래서 3당, 4당이 나와야 된다. 끊임없이 수십 년 전부터 뜻있는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거의 실패를 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뜻있는 사람들이 신당을 만들었다가 결국은 거대 양당의 어느 쪽으로 합류하지 않으면 정치 생명이 유지가 안 됐습니다. 이게요, 한국적인 현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냐? 대통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당이 나와서 각각 필요한 어떤 다양한 색깔을 하려면은 우리 어떤 그 대통령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거대 양당이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제3당 출연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분들, 그 3당 하는 사람들이 아주 철저한 각오, 의지, 신념, 투철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월회의 이 원로 정치인들께서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로 생각하시는지. 나는 3월회가 필요 없어지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 국회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정말 다 하는 것이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3월회가 뭐 훈수두는 이런 것도 얼마나 답답하고 그랬으면 나왔겠습니까? 그럼 뭐 저 같은 사람은 다시는 정치 무대에 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직 대한민국 잘 되고 이 나라 정치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했으면 하는 심정에서 뭐 조언은 좀 하겠다 하는 생각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역할이 필요 없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네, 회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